미세먼지 특별법을 통해서 과연 그런 조업시간 단축이라든지 휴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슨 근거로 할 거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미세먼지 특별법으로 정리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자동차 부분으로 얘기하자면 작년에 이제 환경부가 4월 달에 자동차 환경등급 고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2월 1일 날 이제 그 고시에 따라서 일단 1차적으로 운행 제한이 될 가능성이 높은 노후된 5등급 차량에 대한 등급 분류를 1차적으로 했습니다. 그게 한 270만 대 정도 되는데 전국적으로. 근데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거를 하기 시작해서부터 마무리 짓기까지는 한 3개월 정도밖에 시간이 없었어요. 굉장히 급하게 한 건데 그 이유는 뭐냐면 미세먼지 특별법이 이제 8월 달에 통과되고 나서 시행을 이제 그러니까 6개월이니까 2월 15일 날 이제 실제로 시행이 된다. 그러니까 그걸 시행이 된다는 전제하에 이제 여러 가지 준비들이 됐는데 그 중에 이제 자동차 부분도 준비가 되고 있었던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비상저감 조치, 그러니까 지금 미세먼지 특별법상의 자동차 부분은 아까 강 박사님 지적하신 대로 그러니까 일상적인 운행 제한이 아니고 그거는 이미 수도권 특별법상에 있는 특정 노후 경유차에 대한 운행 제한 조치 2.5톤 이상에 대한 것들은 이미 수도권에서 하고 있는 거죠. 서울, 인천, 그 다음에 경기도의 17개 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인데 이거 외에 이제 비상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이 발생되면 일시적으로 그런 이제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이라고 하는 게 비상 조치로서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돼서 준비를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정작 이제 며칠 안 남은 2월 15일 이후에 그러면 뭐 다른 데는 다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면 수도권부터 하자고 사실은 3개 시도가 합의를 했는데 작년에 정작 이제 15일 날 시행을 딱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조례가 없고 그 조례도 사실은 시행령상으로 그냥 법으로 따지면 사실 제가 보니까 이제 미세먼지 특별법상으로는 예를 들면 운행 제한이라든지 과태료 부가징수의 권한이 시도지사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환경부 장관한테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하다 보면 환경부 장관이나 유역청장 내지는 수도권청장이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근데 그거를 이제 시행령이 얼마 전에 국무회의 통과하면서 거기에 위임과 위탁사안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구체적인 운행 제한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도 조례로 정하고 그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한다 이렇게 돼 버리니까 어떻게 됐냐면 결국 조례가 없으면 못한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조례가 없잖아요. 조례가 없으니까 이제 1차적으로 수도권 시작한다고 해놓고 결론적으로는 수도권조차도 시작을 못하게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가 그러면은 서울시 혼자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서울시도 고민 끝에 어떻게 한 거냐면 2.5톤 미만은 지금 못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2.5톤 미만은 6월 1일 이후부터 하고 수도권 등록 차량이라 하더라도 2.5톤 이상에 대해서 5등급 차량에 대해서 하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LEG라고 하는 제도를 2009년부터 하고 있었는데 그럼 차이는 뭡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2.5톤 이상으로 분류된 2005년 이전식 차량들이 이 지금 현재 그 LEG 대상이었던 그 연식으로 끊었을 때 대상이었던 한 30만 대 정도 되는데 5등급으로 분류하니까 2005년부터 한 3년간 배출가스 유예를 받아서 유로3 등급으로 팔린 차량까지 포함하니까 수도권에 한 10만 대가 더 있는 거예요. 그 실제로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이 되면
서울의 경우는 2.5톤 이상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원래 2005년 이전으로 분류되어 있던 그 자동차에다가 추가로 5등급으로 추가 들어간 10만 대까지 포함해서 한 41만 대 정도가 비상저감 조치 대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도권에 원래 한 100만 대 정도가 사실은 5등급인데, 그러니까 나머지 한 60만 대 정도가 RV 같은 차들이죠. 이 차들은 다 6월 2일 이후로 이제 미뤄지게 되니까, 잘 따져 보니까 결론적으로 2.5톤 이상의 트럭들, 그러니까 생계형 차량들만 다 운행 제한 대상이 되고, RV, SUV 출퇴근용으로 쓰는 일반 차량들은 다 빠져나가게 된 거고, 그다음에 6월 1일부터라고 얘기했는데 뭐 초여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될 가능성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은 법은 시행되는데 비상저감 조치라고 하는 거는 거의 그 전에 하던 거랑 별반 다르지 않게 시행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은 이게 이제 미세먼지 특별법은 예를 들면 상시 운행 제한이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사실 자동차 부문 안에서도. 그러니까 비상저감 조치 중에서 특정 어떤 등급 또는 특정 대상에 대한 운행 제한 조치를 시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1년에 한 많으면 7일? 물론 이제 언제 발령될지는 알 수 없죠. 우리가 1년에 한 7일 정도에 해당되는 날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에서 만약에 경기도, 인천이 다 조례를 만들었다 그러면 사실은 아까 말씀 100만 대 정도가 운행 제한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100만 대면 적은 양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톤 이상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저감 장치 부착을 하기 위한 여타 장치들이 다 개발이 되어 있는데 일부 차종에 대해서 빠진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2.5톤 미만에 대해서는 좀 이제 얘기가 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데, 그동안에는 2.5톤 이상 생계형 차량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국가에서 보조금을 90%를 보조를 해주고 부착을 했는데, 그럼 일반 예를 들면 뭐 대형 RV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그분들이 생계형 차량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고급 뭐 예를 들면 대형 RV 타고 다니시는 분들한테도 조차 그러면은 저감장치 부착이라든지 이런 회피 수단을 제공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고민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자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거는 사실 별로 소통된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규제를 강하게 하겠다라고 공언은 했는데 막상 시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이러다 보니 결국 이제 막 표류하게 된 거고, 사실은 이제 가장 핵심인 비상저감 조치 안에서의 운행 제한조차도 지금은 뭐 실효성이 있느냐 이렇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월 15일이 딱 지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2월달 중에 또는 3월 초, 그러니까 봄까지, 초봄까지도 사실은 미세먼지 상황이 나빠질 가능성은 매우 높은데, 그때 비상저감 조치라고 하는 걸 발령을 했는데 정작 시민들이 바라보니까 그런 거에서 뭐 그러면 그동안에 했던 거랑 뭐가 다르냐 이렇게 됐을 때 별로 다른 게 없다 보니까 뭘 하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별거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대책이 없구나 이렇게 되면 결국 이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전반에 대한 불신이 쌓이게 되는,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운행 제한이라고 하는 걸로 얘기하면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 안에서 2.5톤 이상에 대한 운행 제한이 2009년부터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고 있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09년부터 하고 있었는데 그럼 그 차량들이 다 적용해 조치가 됐느냐? 2005년 이전에 다 안 됐거든요. 수도권 등록 차량조차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법을 만들어 놓고 집행을 안 한 결과예요, 이게. 거기에도 어떻게 되냐면 수도권 특별법 상에도 결론적으로 시도 조례로 하도록 돼 있는데 시도 조례를 갖고 실제로 단속한 곳은 서울시밖에 없었던 겁니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도. 경기 인천은 경기도는 조례도 없애버렸고요. 그리고 조례를 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운행 제한이라든지 단속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경기도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2009년 이후부터로 따졌으면 지금 2.5톤 이상의 운행 제한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차량들이 사실 없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왜냐하면 다 저공해 조치가 됐어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운행 제한 대상이기 때문에. 상시 운행 제한 대상입니다. 더군다나. 비상저감 조치가 아니고. 근데 그게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법을 만들어 놓고 집행하지 않았다라는 결과인데, 그 미세먼지 특별법도 결론적으로 비상저감 조치라는 걸 하겠다고 공언을 해놓고 이게 결국 못 지키게 생긴 상황이, 그러면 수도권 특별법하고 다른 게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걸 믿을 수 없는 다시 또 다른 대책들을 새롭게 내놓고 오히려 있던 대책들도 제대로 집행을 안 하는 결과가 지금 뭐 오늘 사실 미세먼지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이걸 매번 이런 식으로 겨울마다 초봄까지 국민들이 이걸 직면해야 되는 이런 결과들은 결론적으로 정부든 지자체든 그런 부분에서 책임 있게 어떤 법 집행을 하지 않은 결과 아니냐. 그런데 그럼 그동안에 못했다고 반성을 한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잘하겠다고 했으면 미세먼지 특별법상의 비상저감 조치라도 잘하든지, 그것도 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야, 이건 이 정부에서 하겠다는 미세먼지 대책 전반에 대해서 그러면 과연 다 믿을 수 있는 거냐, 이럴 가능성도 좀 있다.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서울시 조례 혹시 제대로 보셨나요? 그 보시면 거기에 좀 그나마 좀 다른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미세먼지 농도가 현저히 높다고 예측될 경우는 서울시의 경우는 2부제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례 내용을 뭐 서울시처럼 만들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죠, 경기 인천이. 그런데 서울시 조례에 보면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5등급에 대한 운행 제한 조치는 비상저감 조치 안에 이제 기본 베이스로 간다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넘어서는 정도로 도저히 이제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시장이 2부제까지 할 수 있는 그걸 조례 안에 넣어놨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6월 1일이라고 하는 걸로 뒤로 미룬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강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그 이 조례가 아니라 미특법에 의한 조례가 아니고 그 녹색교통진흥지역과 관련된 그 운영계획이라든지 그 관련된 도촉법에 의한 조례에 의해서 사실은 4대 문안의 상시적인 5등급 운행 제한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한다는 얘기는 그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제 만들 거냐, 이제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서울 시민의 건강권만 건강권이고 경기 인천에 계신 분들은 건강권이 없는 거냐 도대체. 그러니까 왜 다른 데는 왜 그런 정도에까지 실제로 시정에 반영되고 있지 않는 거냐. 좀 그렇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의 우리의 미세먼지 양상이라고 하는 게 좀 수도권의 문제는 이미 넘어섰지 않았나요? 뭐 전국적인 문제이고, 특히나 대도시의 양상이라고 하는 문제는 꼭 뭐 서울 안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잠깐 이제 원래 계획대로 얘기했으면 2월 15일 이후에 수도권에서 운행 제한 조치의 대상이 되는 차량이 97만 대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만 대 가까운 차량인데, 물론 그 차량들이 뭐 다 운행하지 않을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 예측할 수는 없지만 대략 한 50%만 실제 운행하는 차량이었다고 하더라도 건 한 40만 대에서 50만 대 가는 차량 소유주들이 사실 운행을 못하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40만 명에서 50만 명이 이분들은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일 텐데, 갑자기 이제 이동수단 자체가 이제 사라지게 되면 어디로 가게 됩니까? 대중교통이든 뭐든 뭐 대체 수단을 제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차를 못 쓰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는 하나요? 예를 들어 정부의 종합대책을 뭐 몇 번을 발표를 했는데 제가 거기 안에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했을 때 비상수송대책이라고 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차는 못 갖고 오게 하는데
그게 이제 뭐 1년 내내는 아니라고 하죠. 뭐 1년에 7번이 됐지 10번이 됐지 모르겠지만 차는 못 갖고 온다. 이분들은 출퇴근은 해야 된다. 자, 그런데 대체교통수단에 대한 고민은 없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회피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않고 제한만 하는 격이 된 거죠. 이게 이제 결국 정부 종합대책이 갖고 있는 소위 말해 한계고 어떻게 보면 빈틈이고 이게 정부 종합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는 어찌됐건 2월 15일 날 그게 뭐 40만 대가 됐든 30만 대가 됐건 비상저감 조치를 해요. 그러면 진짜로 2.5톤 이상의 경기 인천 차량도 못 들어옵니다. 서울시 안으로. 그러니까 뭐 경기도에 조례가 있든 인천시에 조례가 있든 없든 간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1일 이후에 7월 1일일 겁니다. 7월 1일 이후가 되면 사대문 안에도 이제 상시적으로 못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미세먼지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온실가스라고 할 수도 있겠죠. 뭐 차량 운행이 줄어들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과연 준비되고 있느냐고 하는 거로 보면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정부도 손 놓고 있고 지자체도 손 놓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국민 참여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이 자꾸 물어봅니다. 국민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니네는 준비돼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40몇 명, 50만 명이 갑자기 대중교통으로 몰리는데 비상소송 택지도 없는 미세먼지 대책이라는 게 과연 가능한 거냐? 비근한 예를 들어드리면 국토부가 고속도로 입석 금지를 하고 거기 단속을 하기 시작하면서 했던 굉장히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관광버스 막 투입하고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2층 버스 도입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거랑 이거랑 뭐가 다르죠? 그러니까 대중교통 수요는 분명히 늘어날 텐데 비상소송 대책이라고 하는 것들은 경기도도 고민 안 하고 예? 국토부도 고민 안 하는데 인천시도 고민 안 하는데 과연 그러면 거기 인천 경기에 사는 시민들 중에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내 차를 못 갖고 나가게 제한을 하면서 그러면 내가 안 갖고 나갔을 때 대체교통수단은 왜 제공하지 않느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조치에서 뭐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고 다 잘 되고 했다라고 하는 게 잘 됐더라도 사실 이런 부분이 빠져 있으면 거기다 대놓고 시민들한테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하니까 차 두고 나오십시오. 그건 1년에 고작 해야 7일밖에 안 됩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런 얘기를 하면 과연 시민들이 받아들일까요? 그러니까 그런 준비도 사실 잘 안 돼 있었던 겁니다. 조례조차도 안 돼 있지만 설사 조례가 됐다 하더라도 그런 디테일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꾸 탓합니다. 왜 안 되냐, 안 되냐. 그리고 이제 시민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다 중국발 얘기하거든요. 왜 나한테 그러냐, 중국발. 이게 왜 안 먹히는 거예요, 정책이. 왜 안 먹히냐, 신뢰할 수 없잖아요. 한다고 해놓고 안 하고. 그 다음에 한다고 준비를 하는 걸 들여다보면 사실은 그건 내가 동참할 수 있는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뭐 디젤차 퇴출이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기술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뭐 에너지 가격 체계 개편 뭐 강 박사님하고 정 박사님 굉장히 오랫동안 안 회장님 굉장히 오랫동안 이런 얘기들을 서로 나누었고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디젤 가격을 높이는 게 맞아요. 예. 그 굉장히 조세 원칙, 조세 정의적으로 보면 그게 맞습니다. 근데 선진국들조차도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는 나라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나마 여러 가지로 현실적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현재의 디젤 가격을 갖고서 예를 들면 디젤 차에 의한 미세먼지를 잡겠다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때 어불성설이에요. 그건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나쁘니까 못 올린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 미세먼지는 어떻게 할래? 이렇게 하면 사실 답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냐 아니냐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서 자꾸 딱 싸우다 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이게 DPF냐 SCR이냐. 저는 이제 그런 얘기 좀 그만하고 그 기술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기술 다 적용하면 휘발유차랑 똑같아진대요, 디젤도. 근데 이거는 기술이 없어서 그러면 디젤차가 좀 미세먼지가 그러면 해결이 안 되거든요. 문제는 기술을 적용을 했는데 그 기술을 적용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사후 관리를 안 하고 그 법적으로 어떠한 제재나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는 도저히 디젤차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DPF 붙이면 뭐합니까? 관리 안 하면 꽝이고. SCR 붙이면 뭐합니까? 요소수 안 넣으면 끝인데. 예.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디젤차를 가고서 막 그 뒤에다가 보조금까지 줘가면서 조기 폐차시키고 저감장치 부착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검사제도 보완해가지고 엄청난 행정력 들이고 거기다 또 예산까지 들여가지고 조기 폐 그런 거 좀 그만하고 좀 전체적으로 그런 수요들을 줄이고 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고서 뭐 이대로 놔둔 수요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간다? 이거는 뭐 제가 볼 때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